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엔 주말에 볼만한 영화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영화 속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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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첫 번째 작품 유해진 배우의 첫 멜로 도전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까지 콘크리트 유토피아까지 개봉하면서 한국 영화 빅4가 모두 관객들에게 공개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이번 주에도 큰 작품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요건 멜로 대작, 로코 대작이라고 부를 만한 작품입니다. 네. 제목부터 아주 달달해요. 달짝지근의 7510. 예,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시호야, 여자는 유머 좋아해, 유머. 재밌는 남자? 유키스? 예스. 착한 김밥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김밥 천국. 어우, 맞추셨죠? 제 네. 스타일 개그인데요. 근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개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유해진 씨 또 김희선 씨 두 배우의 케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목이 또 달짝지근해 7510이 붙어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이 사실 두 배우의 로코 케미를 기대했던 관객은 아마 전국에 아무도 없을 것 같다는 않았을 생각도 드는데 그 조합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해낸 달짝지근의 7510입니다. 7510은요, 주인공의 이름 치호, 그리고 10이라는 이름 합쳐서 7510 이렇게 예전에 이 삐삐 세대들의 그 서로의 암호 같은 고감성을 전하는 제목이에요. 네. 이 과자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제과연구원 치호, 유해진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정말 세상 긍정적이고 꽂히는 거 있으면 직진하는 발랄한 일형 역에 김희선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서로를 좀 색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면서 정말 인생의 맛이 달달해지는 버라이어티한 로맨틱 코미디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증인이나 완뜨기 같은 작품 좋아하셨던 관객들 주목하시면 좋겠는데요. 예. 바로 그 작품 만든 이한 감독이 처음으로 만든 로맨틱 코미디이기도 해요. 네. 이번에도 인간미 넘치면서도 조금 어른들의 이 사랑의 속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 순한 맛 그렇지만 오래 달달한 여운을 주는 로맨틱 코미디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로코 기다리셨던 분들 그리고 이 두 배우의 놀라운 케미를 보고 싶었던 관객들 많았던 것 같아요. 개봉 첫날에만 12만 관객을 정말요? 넘었고요. 당일 박스오피스 3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호와 일영의 이름 딴 거니까 7510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7510이라고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유해진 배우가 모든 역할을 잘 소화하잖아요. 이번 로맨틱 코미디 주연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이 역할도 잘 소화했나요? 유해진 배우가 하면 모든 캐릭터가 다 된다 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로코 왜 이제 하셨지 할 만큼 이번에 치호라는 캐릭터 유해진 배우가 정말 찰떡인데요. 이 캐릭터 조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계획형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걸 완벽한 계획 안에서 살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진짜 칼 같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융통성이 좀 없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늘 좀 이 고통이 있는데 그 캐릭터가 이번에 자기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달짝지근한 여성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그 틀어진 계획 속에서 행복을 찾게 되는 그런 인물로 연기를 합니다. 예. 김희선 배우는요, 화상으로 간 사나이 이후에 무려 20년 만에 스크린 복귀예요. 근데 그렇게 오래됐나 싶을 만큼 그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털털하고 인간미 넘치는 캐릭터 굉장히 좀 뭐랄까요, 능숙하게 연기하는 모습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이 두 캐릭터의 조합 굉장히 사랑스럽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얼굴 아는 아주 훌륭한 배우들이 함께 출연을 합니다. 네. 그중에 그 차인표 씨가 있잖아요. 네. 근데 유해진 씨와 라이벌 관계로 등장하는 건가요? 차인표 씨는 유해진 배우의 형 캐릭터로 형으로. 출연을 하는데 처음에 캐스팅 들어왔을 때 당연히 나와 김희선 배우의 로코겠구나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번 캐릭터 차인표 씨가 연기한 석호라는 캐릭터는요. 그야말로 눈치, 염치, 코치 없는 캐릭터예요. 유해진 씨가 연기한 치호 인생의 단 하나의 걸림돌 같은 밉살스럽지만 또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 굉장히 사랑스럽게 연기를 했고요.
또 진성규 배우와 이 한선아 배우가 출연을 하는데 진성규 배우는 자기가 진짜 능력이 최고인지 아는 제과 회사의 사장 캐릭터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좀 허당이고요. 이 진성규 배우와 한선아 배우의 약간의 다른 축의 로맨스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 감독님 영화에 정말 많은 배우들 출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정우성, 임시완, 고화성 같은 특별한 배우들이 특별 출연으로 우정을 또 드러낸다고 하니까 배우들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덜 심각하게 순한 맛 로맨틱 코미디를 즐기고 싶을 때 이 영화 찾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영화 네네. 달짝지근의 7510 아니고 7510입니다. 110. 잘 봤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 주실 작품은 최근 개봉한 이 첫날에 무려 55만 명 국내 관객을 동원한 헐리우드 작품이라고요. 맞습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역시 놀란 감독이 놀라운 영화 만들었다.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 8월 15일 광복절에 개봉을 해서 하루 만에 무려 55만, 오늘까지 70만 관객을 넘었어요. 네. 자, 인셉션, 인터스텔라의 천재 감독 이번에는 어떠한 놀라운 영화를 만들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Our work here will ensure a peace mankind has never seen. Until somebody builds a bigger one. You are the man who gave them the power to destroy themselves. And the world is not prepared. 7, 6, 5, 4, 3, Truman needs to know what's next. 2, What's next? 1. 와, 인류, 자멸 얘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폭발하는데 와, 이 오펜하이머가 국내에서는 굉장히 낯선 이름이잖아요. 네. 이 영화를 통해서 더 알려지고 있는데 이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국의 물리학자에 대한 내용이죠. 맞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첫 번째 전기 영화예요. 아. 오펜하이머라는 실제 이제 과학자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끔찍한 무기를 만들어낸 그래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이 책으로 만들어낸 그의 전기를 영화로 옮긴 작품이에요. 네. 원자폭탄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지만 이후에는 이 수소폭탄 개발 반대 그리고 반전을 목소리를 높인 이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 한국보다 앞서 개봉한 나라에서는 3주 만에 뭐 8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인 흥행작이기도 하고요. 네. 이 오펜하이머라는 굉장히 양면적인 인물의 젊은 시절부터 노년 시절까지 그의 일생을 보여주는데 킬리안 머피, 아이언맨의 연기를 했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에밀리 블런트, 맷 데이먼, 플로렌스 퓨 같은 할리우드에서도 연기 잘한다는 배우들이 모두 총출동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전기 영화가 이렇게 심장을 두근두근거리게 스릴 넘칠 일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스릴 있는 새로운 전기 영화입니다. 오펜하이머가 상영 시간이 3시간이나 된다고 하는데 네. 너무 많은 내용을 다 한 사람의 인생이니까 그렇죠. 너무 좀 집어넣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게 사실 그 사람의 인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모은 3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미국이나 전 세계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또 역사적인 과학자로서도 되게 중요하고 이 안에 나오는 모든 과학자는 그 당시 과학계에 어벤져스들이 총출동해요. 막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름 아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다 보니 좀 과학적으로 집중된 이야기다 보니 일반 관객들도 요 3시간이 재미있을까 조금 갸우뚱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한 번쯤은 분명 볼만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시간인데 그중에 초반 1시간은 이 프로메테우스가 신에게서 불을 훔쳤다라고 얘기할 만큼 오펜하이머가 이 물리학의 원리를 양자역학의 원리를 통해서 핵분열 아이디를 얻는 과정을 되게 스펙터클하게 보여주고요. 중반은 이 과학자에서도 최초로 있었던 이 맨하탄 프로젝트 핵무기 개발을 하는 그 과정을 또 굉장히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 1시간은요.
1949년에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미국은 더 강한 무기를 또 만들게 되면서 이 스파이 혐의를 받게 되고 공청회하는 과정이 굉장히 긴박하게 펼쳐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사 정치적으로 이 인물이 어떻게 탄압받았는가에 대한 이 한 시간을 보여주는데 이 세 시간이 진짜 이렇게 퍼즐 맞추기 하는 것처럼 오. 굉장히 스펙터클하게 끼워 맞춰져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와, 이 영화가 아무래도 원자폭탄도 나오고 개봉 전부터 큰 화면으로 보겠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CG가 들어갔을 거다. 그래픽을 많이 그래픽이. 썼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픽을 전혀 안 쓴 장면이래요. 아, 놀란 감독은 컴퓨터 그래픽 사용을 정말 최저하, 그래서 싫어한다고 말할 만큼 거의 쓰지 않는 감독인데 이번에도요 핵 폭발 실험 장면은 물론 영화에 단 한 컷의 컴퓨터 그래픽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와.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핵실험 당시의 목격담이나 아니면 자료 화면을 사용해서 거의 그 시절의 이 실험을 고스란히 영화로 새로 재현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양자 물리학, 양자의 움직임 같은 걸 영상화한 장면들도 실제로 물체들을 사용하고 특수 광각 렌즈를 이용해서 실제로 찍었대요. 그거 와. 알고 보면 더 신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IMAX를 또 위주로 활용을 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래서 IMAX로 찍은 장면도 굉장히 많고요. 영화사 최초로 IMAX 흑백 필름으로 또 영화를 촬영한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과거와 현재를 흑백과 컬러로 좀 오가면서 시대 구분을 하게 한 장면들도 되게 매력적이기는 해요. 네. 중간중간에 흑백 장면이 나와서 약간 다큐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 이 진지한 그 현대사를 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매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본 달짝지근의 751년과는 또 다른 매력의 그 두 편의 영화 오펜하이머까지 오늘은 두 작품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